안녕하세요, 여러분. 융합학부 이영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업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 학기 또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목에 있어서 수업 계획서를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잘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학점은 3학점입니다. 시수 3시간 수업이라는 얘기죠. 3시수입니다. 수업 방법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즉 매주 수업을 하는데 3교시로 구성이 되고 3차 시는 원격 동영상으로 강의를 시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교과목을 선택했다 할 정도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융합학부에서 창의융합 핵심 교과목으로 선정된 교과목이고요. 교실에서 강의가 진행이 되고 동영상 강의가 이제 14시에 되어 있는데 해당 주차에 강의를 시청하면 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면 이메일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과목 개요 및 교육 목표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교과목 명칭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의 이해 교과목의 연구 목적 및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인공으로서 시대의 흐름을 읽고 또 창의력을 바탕으로 창출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과목에서는 AI 시대를 맞아서 챗GPT 또는 퍼플렉시티 등의 다양한 AI 툴이 있죠. 그것을 활용을 해서 또 이를 통해서 지식재산 검색이라든지 통계를 내볼 수 있는 이런 내용들도 학습하게 될 텐데요. 이런 걸 통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권리에 따른 지식을 탐구하여 지식재산권의 이해와 활용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높이는 것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무형의 재산, 유형의 재산 이렇게 할 때 예를 들면 뭐 토지라든지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은 형태가 있죠. 유형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개개인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 지혜 뭐 이런 부분들은 무형의 재산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재산권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 이렇게 하는데 IPR이라고 하죠.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창출하고 또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학습자의 전공 분야에 관계없이 각각의 전공 분야의 지식과 또 타 전공의 경험 및 지식을 결합하여서 또 융합하여서 창의적 지적 재산 산출물을 추구할 수 있는 전공 관련 창의 융합 능력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는 기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지식 재산 능력 시험이라고 해서 국가 공인 시험이 있습니다. IPAT라고 약자를 하는데 이후에 잠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통해서 국가 공인 자격의 점수를 획득함으로써 마치 우리 외국어 이런 공부하듯이 토익이나 뭐 토픽 또 토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지식재산 능력 시험에 대한 자격을 갖춤으로써 또 성취를 함으로써 여러분 졸업 후에 진학이라든지 또 취업, 창업 등을 할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우리 수업 시간에 실제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일반적인 개요의 설명을 드리고 수업 시간에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또 드릴 수 있습니다. 총 5가지 항목으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우리 본 교과 과목은 액션 러닝, 핵심 교과 방법 중에 하나이죠. 뭐 PBL이라든지 플립드 러닝이라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액션 러닝을 진행을 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평가 항목의 첫 번째 출석입니다. 출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칙에 의해서 20%로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성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출석에서 미비하고 결석이 있다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을 해주기 바랍니다. 20%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각각 20%를 적용을 하고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학교 수업을 정상적으로 잘 듣고 또 따라오고, 또 여러분들이 그 개념, 개요 이런 걸 안다면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과제 역량평가 부분인데요. 액션 러닝을 통해서 평가하는 툴을, 또 평가 기준을 우리 공지사항에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보고서, 그리고 팀 기여도, 참가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절히 기여한다면 30점, 30%를 받을 수 있도록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별로 퀴즈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내용을 듣고 또 학습을 해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10%로 비중을 부여하였습니다.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교재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편제를 한 것이고, 방문각에서 출판한 지식재산 능력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출판연도 2024년도인데 지금 이제 발명진흥회에도 방문각에 문의를 한 결과 25년 개정판은 3월 5일 이후에 출시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수님이 현재 제시한 교재는 ISBN을 제시하였습니다만 24년 교재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신 경향이 나타난 25년 교재를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이미 연도 교재를 준비한 학생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수정 반영 내용을 교수님이 반영하여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과제 도서로서는 지식재산 능력시험 IPAT라고 하는데, 이것은 잠시 후에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예상 문제집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면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식재산 능력시험은 총 7단계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900점 이상은 1등급, 800점 이상은 2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데 300점 이하는 299점까지는 등급이 없어요. 그 다음에 300점부터는 이제 7등급, 6등급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6등급 이상이면 공인 성적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차별 수업 계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계획에 먼저 1주차에는 강좌 소개, 지식재산권 IPA 이해, 또 지식재산권 능력시험 IPAT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고, 8주차에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중간고사는 시험을 보게 되는데 객관식 시험을 보게 됩니다. 지식재산 능력시험 IPAT 시험 대비 평가를 통해서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교재 또는 예상 문제집들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액션 러닝으로 진행을 하는데 10주차부터 보이죠? 10주차 교습 액션 러닝 11주, 12주, 13주, 4주간에 걸쳐서 액션 러닝을 하게 되는데, 팀을 우리가 1주차, 2주차에서 이제 구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팀별로 더 나은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가지고 공부도 하고 스터디도 하고 함으로써 그것을 팀별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식재산 능력 시험에 고득점을 얻기 위한, 또 효과적으로 지식재산을 이해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팀별로 분석을 해서 서술식으로 보고서를 제출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니까 매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주차를 보면 이제 우리가 25년도 1학기 기준으로 IPAT 시험은 5월 넷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봅니다. 그게 이제 5월 24일인데 2주에 해당돼서 5월 24일 날은 30회 지식재산 능력 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이제 시험 응시 접수를 받게 되는데, 그때 접수를 하고 이날 시험을 보게 되는데, 5월 24일 날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12주차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시험 본 응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을 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5주 차에 기말고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지식재산 능력 시험도 보기 때문에 훨씬 더 기말고사 시험 보기가 수월할 수 있다. 지식재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면 특허도 있고 실용신안, 디자인, 또 상표, 저작권,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봤는데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아주 가장 쉽게 할 수 있다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큰 부담 없이 강의를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능력시험센터로 들어가서 한번 시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제가 화면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요거는 구글에서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 IPAT 지식재산 능력시험 치면 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나오게 되는데, 요걸 보면 요 오른쪽에 교재가 있죠. 노란 표지로 해서 공인 국가 자격에서 지식재산 능력 시험이라는 것이 있고, 요 교재가 2025 지식재산 능력 시험인데 서점에는 3월 5일 이후로 이제 배포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요 교재 그리고 예상 문제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씩 준비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면 공인 자격도 얻고 하게 됩니다. 우리 교과목은 절대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아주 고득점을 이렇게 얻을 수도 있겠지만은, 마치 우리가 외국어 시험, 인증시험 보듯이 처음에 점수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2번씩 있거든요. 상반기에는 5월 넷째 주 토요일, 하반기에는 11월 넷째 주 토요일, 이렇게 1년에 2번씩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글이나 이런 데를 보면 여기 내용들이 있는데, 시험 안내, 시험 응시 이런 부분들이 있죠. 시험에 대해서는 여기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소개한 것이 있고, 또 시험 소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지식재산 능력 시험이란, 지식재산 능력 시험은 4차 산업시대 도래와 미래 무한경쟁시대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특허 등 지식재산 능력, 활용 능력을 검증하는 국내 최초의 지식재산 분야 국가 공인 자격 시험입니다. 그리고 지식재산 가치 정대로 지식재산 경영이 기업 경영의 전략,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고요. 또 지식재산 능력을 지닌 융합형 지식재산 인력의 수급이 절실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이공계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1433여 개의 지식재산 강좌가 수행되고 있으며, 또 많은 학생들이 과목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많은 학생들이 응시를 하고 있는데, 이 시험을 여러분들도 한번 응시를 해보가지고 국가 공인 자격을 얻게 되면 특허청 산하기관 한국발명진흥회라든지 또 지식재산보호원 등의 다양한 아주 정말로 좋은 준공공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로에도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격 정보, 출제 기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응시 대상 살펴볼까요? 지식재산 관련 업종 취업 희망자라든지 기업체 및 공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취업 희망자, 이 국가 공인 인증 자격이기 때문에 또 지식재산 분야의 유일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기업 부설연구소,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으로 성장할 학생들에게도 추천합니다.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그리고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중고등학생들도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년 특성에 의하면 매년 수십 명 이상의 중고등학생들도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자, 지식재산 능력 시험에 대해서 좀 출제 분야를 본다면 4가지 분야가 있어요. 지식재산 제도에 관한 것, 지식재산 창출, 또 지식재산의 보호, 지식재산 활용, 이게 4가지 시험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입문, 현대사회와 지식재산 경영 이런 것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요.
지식재산권 창출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의 주요 권리죠.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에서 이제 개념을 또 공부를 하게 되고요. 특허 정보조사, 특허 정보 분석 이런 것들도 같이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으로는 지식재산 보호인데요. 직무발명과 특허 출원, 또 지식재산의 분쟁, 지식재산 소송과 심판, 좀 용어가 어렵습니다만은 직무발명이라 한다면 여러분들이 졸업 후에 뭐 취업을 한다든지 또 진학을 한다든지 하면은 또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하게 되면 그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 중에 또 관련 있는 분야에 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개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럴 때 거기에 대한 발명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 이런 규정을 한 것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을 어떻게 하는지, 직무발명하면 보상을 어떻게 받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지식재산 활용입니다. 우리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이 있었죠. 또 저작권 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인데 현대에는 지식재산이 산업화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 점들이 있고 또 지식재산 가치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지식재산 금융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재산 금융을 이라고 하면 우리가 마치 대출 같은 걸 받고자 할 때 뭐 저축을 들었다, 보험을 들었다 담보를 하지 않습니까? 또 부동산이라든지 아파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정부에서는 연구자들 또 발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IP 재산, IP 지식재산인데요. 그걸 바탕으로 대출을 일으켜주는 뭐 10억까지도 나오게 되고 50억 이런 부분들 많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엄청나게 지식재산이 금융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고 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발명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걸 담보로 은행 같은 데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에 성공을 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사업 성공한 경우 권리를 받게 되고 평가기관에서는 여러분의 지식재산을 담보로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정 지분을 가져간다든지 해서 현물을 개인이 지출하지 않고도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해서 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식재산 능력시험의 목적이 있는데 이 내용들도 아주 중요하죠.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재산 능력 시험을 시행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고 심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지식재산에 대한 폭넓고 올바른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구 효율을 높여 국가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지식재산의 기초, 지식재산의 창출, 지식재산의 보호, 지식재산의 활용, 전 분야에 걸친 사고력을 평가하는 다양한 유형의 평가 문형을 개발함으로써 재산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와서 지식 재산, 뭐 특허, 디자인, 상표 이런 것들을 처음 접해보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이런 내용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제 지식재산이 중요성이 정말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전공을 하든 간에 내가 하고 있는 것, 예를 들면 어떤 뭐 소설을 쓴다, 여러분들이 연극을 한다, 어떤 동영상을 만든다, 블로그를 쓴다, 이런 것들이 다 지식재산이고 또 음악을 만든다, 그림을 그린다, 다 지식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을 아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공학 전공이어서 또 실험을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또 정적인 여러분들이 또 결과를 냈을 때 그런 기술을 얻었을 때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특허와 지식재산 또 디자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디자인 전공을 하는 학생들도 가방이라든지 뭐 컵이라든지 키보드라든지 고객의 요구를 받고 또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지식재산권으로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로 나가는 이런 길에서 지식재산권을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도부터는 제가 이 교과목을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국가공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계기와 연결을 해보자 해서 절대평가로 요청을 했고 승인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학습한다면 좋은 성과도 얻는 한편 또 성적도 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지식재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여러분들 구글 제가 사이트를 하나 열어가지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 특허 지식재산 능력 시험이라는 것을 클릭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식재산 능력 시험이라고 해가지고 ipat.or.kr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국가 공인 지식재산 능력 시험이라는 항목이 있죠. 설명드린 이 부분들인데 이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홈페이지가 바로 나오게 되죠. 30회 지식재산 능력 시험, 이것이 시험일은 2025년 5월 24일 날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은 60문항으로 진행이 되고 80분간 하게 됩니다. 물론 미리 다 푸는 학생들 미리 나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점들이 있는데 일정 시간 이후에 다만 유의할 점은 접수가 2025년 4월 1일부터 한 달간입니다. 4월 30일 18시까지 이렇게 하고 여기 나와 있죠. 접수 기간은 30회 25년 4월 1일 4월 30일까지 하고 시험일은 5월 24일 날, 성적은 약 한 2주 후에 6월 5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또 공부를 계속 하고 싶은 사람은 또는 금 30회에서 보다 좀 더 나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서 가을에도 11월 넷째 주 토요일 날 11월 22일 날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대비 교재 좀 더 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 교재에 대한 내용, 또 오프라인 강좌, 온라인 강좌도 발명 진행에서도 별도로 유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지식재산권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같이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활용을 해보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 과목에 외국인 학생들도 있는데 한국에서 취업을 하거나 이런 생각을 또 진학을 하거나 할 때 참고하면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그렇게 시험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잘 한번 참가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교시 첫 번째 동영상 강의로서 수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것은 우리 공지사항에 업로드를 하고 또 수업 계획 입력을 제가 해놨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세한 내용은 또 수업과 또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담 없이 이 시험에 참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 건승을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